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바람에 대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바람난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징후를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짜증을 많이 낸다. 이 한 가지가 가장 많은 징후고요.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잘해주냐면 이제 바람을 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내가 행복하니까 집에서도 잘하게 되고 미안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짜증을 냅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 연애라는 게 바깥에서 연애를 한다는 게 외도를 한다는 게 그들에겐 연애잖아요. 그 불륜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의 관계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잘 해소를 못 해내면 집에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어떤 안 하던 짓을 하냐면 핸드폰에 비번이 걸리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에 비번이 걸리거나 또는 안 쓰던 앱을 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위챗이라든지 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 상담사라 중에 중국에 출장 가거나 외국에서 출장을 가서 외국 여성들과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그 나라 앱을 써요. 그 앱에서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은 일방적인 방에 대한 폭파가 안 되니까 텔레그램은 한쪽에서 방을 폭파하면은 양쪽 다 방이 폭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보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텔레그램을 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에요.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면 자기는 회사 메신저를 쓰라 그러지 텔레그램을 쓰라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텔레그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이 털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연예인들 이슈 아시죠? 연예인들 이슈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 막 단톡방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그렇게 공개된 경우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텔레그램 앱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린다든가 갑자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든가 늘 하던 거랑은 좀 달라요.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살을 빼고 옷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신경을 쓸 때 이때도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되고 가장 재밌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 발기부전이신 분들이 외도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내한테는 안 되는데 딴 여자한테는 되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말 내 기능이 잘못된 건지 이 여자한테만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딴 여자들한테는 돼요. 그래서 발기부전인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발기부전이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각방을 쓰기를 또 요청하는 남편, 아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직접 사지 않던 속옷을 산다든지 주말 출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없던 출장이 자꾸 잦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제가 외도인지 아닌지 저한테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외도일까요? 제 남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외도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외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도가 아닌 경우도 또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편집증, 망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고 정시에 들어오고 패턴이 일정한 남편이나 아내인데도 밤에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이런 패턴, 이런 일을 갖고도 의심을 하고요. 집안으로 자꾸 그 여자나 남자가 집으로 자기가 잘 때 왔다 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 우연찮게 떨어져만 있어도 그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여자가 왔다 가서 또는 그 남자가 왔다 가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패턴을 띠기 때문에 망상장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제가 가릴 수가 있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어요. 망상장애분들한테 막 대놓고 망상장애입니다 한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하고 깊이 있는 이 라포가 형성돼서 제 말을 믿을 수 있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기 위해 상담을 시작하면 그 상담이 가장 어려운 상담인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 외도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외도의 의심 속에 계시다면 남편들의 행동 패턴 또는 아내의 행동 패턴을 알려주시면 제가 외도를 가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 보통 오시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는 속옷을 많이 사고요. 안 사던 화장품 또는 옷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외도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이 있다든지 평상시에는 본인이 절대 살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외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녀 사이에서 고가의 물건이 그냥 오가진 않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도 없던 물건이 갑자기 생기거나 남편이 직접 살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딱 보면은 물건을 봤을 때 저건 남자가 골랐다 여자가 골랐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을 디테일함을 보면 그랬을 때는 확실히 외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갑자기 바빠지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하던 배우자가 혼자 하는 것이 많아요. 혼자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부지런해집니다. 막 늦잠 자던 사람이 항상 일어나는 패턴이 너무 늦었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이럴 때는 뭔가 신이 나 있다. 이럴 때는 외도를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남녀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자웅동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외도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부남 유부녀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썸이 생기거나 사귐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도 감정이 움직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외도하신 분들 심리 상태를 심리 검사를 해보면 95%는 통제가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거나 무절제하거나 충동에 대한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95%예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사이코패스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거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도를 의심했을 때 저도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쭉 있는 거는 피자헛에서 피자를 시켜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니 피자헛 배달원하고 외도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아니었고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만 주고받으니까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앱을 통해서만 통화를 하고 앱을 통해서만 얘기를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에는 아무 증거도 없는 거죠. 증거가 있는 것들이 가끔 있죠. 호텔 예약 내역 이런 것들.
증거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놀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외도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피해에 대한 복구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의미가 이 외도에 매몰돼서 이 매몰된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하시거든요. 여기서 나오지 못할 때 인생이 이제 정말 어둠 속에 잠식되는 거죠. 그럼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잠식돼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뭔가 결혼을 통해서 망가지는구나, 배우자를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구나, 결혼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야, 누구를 믿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거야, 불안한 거야 라고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에 대해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아내나 남편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가운데, 불안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울감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혼 생활이 점차 불행해지는 거죠. 누군가 또 외도를 하게 되고 또 그걸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인생이라는 거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게 결정된다는 사고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고 라는 사고로 계속 가면 그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이 바람의 문제와 내 인생을 조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일단 6개월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슬펐고,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는 항상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고통 속에 저도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느낌이 저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내 아이를, 아이 둘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에 대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공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고, 그 슬픔에서는 금방 나올 수 있었고요. 너무 좀 마음이 울적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데려왔거든요. 하얀 고양이를. 그러니까 가정 분양을 제가 했는데 지금도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요. 그 고양이가 저를 우울감에서 조금 더 빨리 빼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 3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개 1마리랑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도라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은 사람을 진짜 영혼을 살해하고 찢기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매몰돼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계속 잃어버리고 살지, 내가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서 지금 여기서 내 아이들과 나를 아픔 속에서 구해낼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그 선택에서 좀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처음에 외도할 때 이 징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외도는 오래될수록 좋지 않아요. 정이 깊어지고 그들은 더 절절해집니다. 그래서 징후를 빨리 눈치채고 빨리 외도를 한두 달, 적어도 3개월 안에 외도를 잡으신 경우는 헤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도의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는 외도의 징후를 보고 빠르게 나오시는 거예요. 빠르게 잡고 빠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그러니까 외도의 징후를 명확히 아셔야 되겠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핸드폰에 이제 갑자기 비번이 걸리는 거고, 비번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친구들이 야한 걸 보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조용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빠르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이제 외도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들이, 남성분들이 아내의 외도를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첫째와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셋째가 한 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셋째가 자기 애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신 거예요. 근데 큰딸이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셋째 동생이, 둘째 동생이, 셋째, 막내 동생이 자기 아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가 불쌍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아빠가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알아보니 셋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자기가 아는 친구처럼 지내는 이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냐고요? 물론 실제죠. 세상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도의 징후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들의 외도를 아내분들이 발견하실 때는 발기부전제의 껍질, 빈 껍질로도 많이 발견을 하세요. 근데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갑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즘에는 먹는 약이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입에 녹일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쪽만 이렇게 먹고 반을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견해서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발기부전제를 자기 사무실 캐비넷에 넣어놨는데 아내분이 수상해서 회사를 뒤져봤더니 회사에 발기부전제가 몇 박스가 들어있었던 거죠. 쓴 것도 한두 박스가 발견됐고 남아있는 것도 한 두세 박스가 발견돼서 기함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셨지만 아내분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죠. 믿기 어려운 말이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발견이 되시고요. 아내분들은 친정을 간다 그러고 애들을 데려가서 애들은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하시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이때 친정엄마가 딸이 외도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딸이 놀고 싶어 하니까 나가서 놀아 라고 해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외도한다고 믿고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럴 때 이제 사위한테 증인은 해주는 거죠. 알리바이는 대주는 거죠. 여기서 자네, 괜찮네, 지금 잠들었네, 이렇게 그런 말은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속이는 거죠. 근데 이게 외도로 이어진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친정 간다 그래서 매번 친정 간다 그래서 믿었는데 어느 날 불시에 가보니,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가보니 친정이 없었다. 그래서 뒤를 파보니 외도를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가 저한테 꽤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도를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같아요.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만큼 아프지 않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안 그럴 테니. 근데 그분들이 안 그런다고 마음 먹는다고 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깊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검사에 드러나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불안도가 높고 공포스러운 면도 크고 이런 불안, 공포, 충동 조절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문제 속을 들여다보면 어릴 적에 부모님의 엄격함이나 엄함, 무서움, 부모님들의 싸움, 또 부재, 이런 결핍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내가 이제 안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가해 배우자나 피해 배우자가 좀 인지하시고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한 번 펴봤는데 두 번 못 피겠냐, 한 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핀 놈은 없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본인의 기질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절제력이거든요. 절제와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거나 했을 때 내 가정을 위해서,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절제력이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람의 문제도 저는 절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남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예쁜 여성을 보면은 만지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근데 만지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면은 성추행을 안 하는 거고, 절제 못하고 마음대로 만지면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외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체적으로 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과 또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하는 힘, 그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떠신가요?